수술을 통해 좌뇌와 우뇌의 연결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발작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었는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좌우 뇌에 관한 최초의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왼쪽 눈으로만 사물을 보면 그 대상을 우뇌로 전달해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이름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름을 대는데 관여하는 좌뇌로의 연결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오른쪽 눈으로만 봐서 그 정보가 좌뇌에만 전달되는 경우 앞선 실험과 동일한 대상임에도 이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우뇌가 그 프로세스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음악을 들려줬을 땐 어땠을까요? 우뇌는 멜로디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가사를 인식하지 못했고, 반대로 좌뇌는 노래 가사는 기억할 수 있지만 멜로디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극명한 뇌 분할 현상을 보이진 않지만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누구나 우뇌 또는 좌뇌 중 한쪽이 우세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뇌형들은 창조적인 성향으로 큰 그림을 좀 더 쉽게 볼 줄 안다고들 하죠. 그러나 마감 시간이라든지 가계부의 수입 지출 같은 세부적인 사항에는 취약합니다. 반면 좌뇌형은 하나의 대상에 좁게 집중하는 방식을 취하고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갖기 쉽고요. 두 성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발되고 사용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좌뇌에 편향된 것들을 더 많이 요구받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이나 학교 같은 조직에서도 문서나 일정, 마감 시간, 순차적인 일처리, 그리고 외부의 객관적 대상에 주로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받죠. 어려서부터도 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순차적으로 옮겨가는 좁은 집중 방식을 익히도록 교육받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한 동작에서 다른 동작으로,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옮겨가면서 하나씩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주로 학습해 왔습니다. 할 일 목록에서 항목을 하나씩 지워가며 과제를 수행하는 이런 식의 주의 방식은 순차 처리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목표 지향적 과정에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의 대상을 단단히 붙들기 위해, 그리고 그 외의 어떤 것도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의가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학습 방식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대부분의 공교육은 대개 이런 순차 처리 과정에서 멈추고 만다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연기 외에도 병렬 처리에 의존하는 여타 기술들에는 넓은 합일령 주의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좌뇌가 수행하는 과제라도 열린 주의 방식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주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몰입이 더 깊어지면 학업이나 운동, 직업, 인간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창조적인 문제 해결책을 더 쉽게 끌어낼 수 있게 되니까요. 하나의 대상에 좁게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좌뇌의 기능이라면 넓은 합일령 주의 방식이 우뇌의 기능인데요. 이 두 주의 방식의 최적의 결합 상태가 오픈 포커스 상태입니다. 사회에서 부추기고 있는 좌뇌형 프로세스에 훨씬 많이 노출되는 우리가 우뇌를 활성화하는 연습을 통해 양쪽 뇌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 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의 의식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뇌 연구에서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 하나 살피고 가겠습니다.
뇌가 어떻게 서로 다른 뇌 영역들을 결합해 여러 가지 지각을 동시에 포함한 의식을 창조해내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열쇠가 동조 현상에 있다고 합니다. 동조란 뇌의 전기 활동, 즉 뇌파가 뇌의 한 부위 이상에서 동기화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뇌파가 동조되어 일관성을 띨 때 신경체계도 질서가 잡히고 주어진 과업은 더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동조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는데 이 상태를 훈련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레스페미 박사인데요. 그가 개발한 오픈 포커스 훈련이 바로 뇌의 주요 부위에서 알파파 동조가 일어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알파파 동조 상태가 되면 학습이나 운동, 창작, 명상, 치유 등 내가 하는 일이 나와 하나가 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 애씀 없이도 일이 훨씬 더 잘 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이나 정신지체, 자폐증 같은 일부 정신장애의 경우 뇌의 타이밍 메커니즘의 오작동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피라는 박사는 뇌의 부분들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뇌파 동조 훈련을 다운 증후군 아이들 대상으로 해보게 됩니다. 6명의 다운 증후군 아동을 대상으로 파일럿 연구를 했는데요. 뇌파 동조 훈련 전에는 40에서 47 사이였던 아이들의 IQ가 몇 개월에 걸친 알파파 동조 훈련 후에 81에서 87까지 상승합니다. 알파파 동조를 좀 더 쉽게 만들어내도록 하는 오픈 포커스 기법을 개발한 레스페미 박사도 자폐증이 있는 8살 남자아이에게 이 뇌파 동조 훈련을 시켜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정서적으로 더 따뜻해졌고 생전 처음 여동생과 놀며 심지어 얼굴에 뽀뽀도 했으며 형과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알파파 동조 그리고 좌우뇌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오픈 포커스 훈련은 이런 학습 능력만이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이 완화되고 불안감과 우울증이 줄어들며 신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결과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감정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으며 내면은 더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레스페미 박사의 책 오픈 포커스 브레인에는 여러 사람의 실제 치유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불안증에서 벗어나게 된 조지아의 치유 사례,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로 고통받던 켄트의 치유 사례, 성인 ADHD로 힘들어했던 로널드의 치유 사례, 그리고 심한 두통과 속쓰림 외에도 우울감과 불면증을 호소하던 파울라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파울라는 오픈 포커스 훈련을 통해 이 모든 불편이 완화됐을 뿐 아니라 늘 시끄럽던 내면의 짓거림도 잦아들고 목과 어깨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얼굴엔 혈색이 돌아왔고 두통도 거의 없어졌으며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사라지죠. 게다가 성격까지 부드러워져 인간관계도 나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처럼 오픈 포커스로 일어나는 변화의 효과는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연한 주의 방식이 우리 신경계뿐 아니라 근육을 넘어 몸 전체까지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레스페미 박사는 이 같은 오픈 포커스 상태, 특히 알파파 동조 상태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도 실험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공간이나 고요, 영원과 같은 무형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오픈 포커스 상태로 들어가는 원리와 훈련법, 치유 사례들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오픈 포커스 훈련으로 좌우내의 균형과 조화, 학습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그리고 심신의 안정과 치유 등 다양한 효과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가이드는 샨티TV에서 오픈 포커스로 검색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기원합니다.